고종용 선생님의 글의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제2대 국회는 한국전쟁 직전에 선출되어 전쟁 기간을 관통한 가사단을 했던 초기 국회였습니다. 이 시기 국회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데, 글에서 인용된 행정부의 신여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정당들이 수적이나 형식적으로는 존재했으나 통상 정당답다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국회는 인물이나 작은 계파 중심의 정치가 일반적이었고, 이 때문에 정당이 미발달하여 실질적으로 제2대 국회는 일면 미성숙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국회가 걸어온 길은 초기 다당제적 혼란을 거쳐 거대 양당제를 필두로 한 안정적 정당 정치로 향해가는 과정으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제1공화국의 파편화되고 취약한 정치 구도로부터 역사가 차차 지면하면서 정치 세력이 통합 재편되어 왔다는 초기 정치 문화에 대한 일종의 편견과 불신이 서려 있습니다. 평자의 눈에 이러한 사고의 문제점은 제2대 국회가 가진 개성적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아직 정당 정치의 발달이 온전치 않은 설익은 과도기로 규정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글쓴이 고종용 선생님은 기존 시각을 뒤집어 정당의 미발달을 초기 국회만의 강점으로 특징짓고 소속에 보속되지 않는 의원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오히려 이것이 다수의 높은 평등성 속에 초기 민주주의 발전 환경을 주조하는 데 기여했음에 중락했습니다. 또한 정당의 미발달은 정당에 포섭되지 않는 정부와 국회를 창출해내 본회의를 중심으로 한 양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건립해 왔습니다. 이처럼 전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상호 견제와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산 정치 파동 등을 일으킨 이승만 정부와 국회가 을의 소통 경쟁만을 겪었을 것이라는 통념을 발표입니다. 글 전반부에서 검토된 대로 이 같은 정치 문화는 허탄이 날아드는 전장 속에서도 조봉암의 지도력이 한껏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판이자 보조적 환경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소속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재원국회에서 농림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내각제 반대와 토지개혁법 토론 과정에서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였기에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0 단독 선거에 불참했던 민주주의 좌우파 세력이 대거 참여한 제2국회의 개혁적 민족적 분위기도 부산 정치 파동 직후인 52년 10월 그가 부의장에 당선되는 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토양은 조봉암 부의장으로서 자신의 신념과 성향을 국정에 반영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고종용 선생님이 분석한 부의장으로서 조봉암의 어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회가 무리한 비판을 감행할 때 이를 저지하고 소신껏 발언하였다는 점입니다. 발언이 나타나는 날짜인 51년 6월은 이른바 국민방위부 사건이 불거진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호의적이었던 일부 한민당계 인사들마저 등을 돌리고 보수 세력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생겨가던 이 시기, 부의장 조봉암은 신뢰도가 낮고 불안정한 정권일지라도 입법부가 정권에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의 결의에 힘을 실어주어야 전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글과는 한 가지 다른 시각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역사학자 박태균의 글인데, 박태균은 글쓴이의 분석과 달리 2대 국회 당시 정치 세력들이 뚜렷하게 자기 색깔을 가지지 못하고 이합집산을 자주하며 새로운 정치 집단을 형성하거나 기존 집단에서 탈퇴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 박태균의 분석은 제2대 국회에 대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박태균은 조봉암이 오히려 이 같은 정계의 혼란과 지각 변동 속에서 자신만의 구상에 따른 정당 조직을 모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제2대 국회의 특성은 조봉암에게 자신의 세력을 결집할 동기와 영감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오주영 선생님이 제2대 국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꽃피운 조봉암의 리더십에 주목했다면 박태규는 제2대 국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조봉암의 리더십과 연결되는 것으로 본 것인데 이처럼 상을 반대되는 평가 위에서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 것이 저로서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주영 선생님은 1950년대 전시국회의 존재가 오늘날의 정당정치 색채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어떻게 민주주의가 포기되지 않고 들꽃처럼 피어났는지 화두를 던집니다. 현재 우리의 정치 경험이 올바른 노점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은 전시국회 부의장 조봉암이 수단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통합과 협치의 모습을 통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